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그 두 번째 1심 선고일이 오늘입니다. 오늘 재판에는 이용수 할머니도 출석을 했습니다. 네. 핵심인 주권 면제를 두고 앞선 소송재판부가 최근 소송 비용은 일본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잠시 뒤에 나올 법원의 판단, 또 남은 주요 쟁점들을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 소송 두 번째 이제 판결인데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판결도 역시 지난번 1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주권 면제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제 주권 면제 또는 이제 국가 면제라고 하는데요. 주권 국가가 다른 국가의 법정에 설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주권 면제의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네. 네, 통상적으로는 이제 20세기에 들어서는 일반적인 그런 규범으로서 정착이 됐습니다만은 최근 20년 들어서는 이런 인권이라든지 인도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월 8일 날 1차 그 소송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네. 그 판결문에는 이 국내에서 주권 면제,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주권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라는 그걸 배척하는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판결이 이것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논리를 적용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그런 초점인데요. 예. 주권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피해자가 일본에서라든지 미국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제 패소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점에서는 마지막 그 구제 처인 국내에서 이것은 구제돼야 된다는 것이 일단은 주권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네. 그것보다도 먼저 이 1930년대, 40년대 있었던 일본 제국주의의 범죄라는 것은 기본적인 보편적인 규범이라든지 인권의 문제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말하자면 전시 성범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인권 규범이 위에 선다. 예, 말하자면 주권 면제라는 주권 국가가 다른 법정에 설 수 없다는 것보다는 예. 국제적인 이런 그 범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결단이 내려져야 된다, 판결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주장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적어도 이제 전시에 있어서 민간인 학살까지 포함해 가지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서로 간에 이제 배상 등을 통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그 부분도 역시 이제 주권 면제 조항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건 식민지 시기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일본군이 직접 전쟁을 벌였던 지역에서 있었던 어떤 전시 성범죄가 아니고 예. 식민지라는 비교적 전시 상태가 아닌 곳에서 말하는 수많은 어떤 여성들을 강제적으로 동원했다는 점에서는 이런 주권 면제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주장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지난 1월 8일에서는 네. 역시 이것은 그 주권 면제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씩 손해배상하라라는 이제 민사소송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예. 지금 화면으로는 이번 두 번째 손배소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 1차 소송과는 조금 다릅니다. 2016년 12월 28일에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해서 20명의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2016년에 제기됐는데 이제 오늘 이제 1심 선고가 나오는 거죠.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근데 그동안에 2016년이니까 4년 4개월 만인데요. 네. 일본 정부에 대해서 계속 이 소청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정부는 주권 면제 원칙을 내세우면서 송달 자체를 그 수용하는 것을 거부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서 그게 이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판결 과정에도 그동안에 이제 예를 들면 2015년 12월에 위안부 하부도 있고 있어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1차 그러니까 지난번 1월에 내렸던 그 법원에서 일본의 모든 그 잘못을 인정한 그런 부분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던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마 1차 판결에 그 내용이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 예. 하나 변수는 최근에 이제 다른 판결이 나왔었는데 네. 말하자면 1차 판결에서 승소한 그 온고단에 대해서 피고인 일본 정부의 재산 가운데서 네. 여기 소송 비용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네. 4년 4개월 동안 또는 5년 동안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 변호사 비용까지 소송 비용까지 포함해가지고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지불하라는 판결이 1차 판결 내에 들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소송 비용 자체에 대해서 먼저 추심을 해달라는 이 변호사의 원고단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이것은 지금 적용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주권 면제 원칙이 적용이 되면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타국의 정부의 재산을 국내에서 재판 판결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현금화하는 것은 안 된다는 기본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제 그 비용 자체는 물론 이제 1차 때는 1인당 1억 원씩이 12명이니까 12억 원 아닙니까? 네. 그것보다는 작은 비용이 이제 소송 비용인데 예. 그 비용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지급하는 것은 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최근에 나온 또 판결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주권 면제 원칙을 적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지금 1월 8일하고 최근 판결을 두 개가 약간 상충되는 예.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전제로 해가지고 오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은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재판부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그 판사들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서 맞습니다. 이제 조금 내용을 다르게 접근하는 것 같은데, 그럼 오늘 재판은 그 두 번째 판결을 그 판단을 한 그 재판부가 오늘 판결을 하는 건가요? 아니 또 다른 걸로 알고 또 다른 있습니다. 재판부죠. 다른 예.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각각의 이제 각각 담당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 재판부가 이제 구성이 되는데 예. 원래는 이제 1월 8일 나오고 나서 2차 판결도 1월 13일에 예정돼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내부에 인사 이동도 있고 해가지고 그 민사소송 재판부에서 새로 그 구성이 된 걸로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3일 하면 이제 벌써 한 3달 정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예. 그 중간에 이제 어떤 식의 또 변화가 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기류가 어떻게 예. 변했을지는 모르는 상황이군요. 근데 어쨌든 뭐 1차 소송 같은 경우에 본안 판단은 주권 면제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소송 비용은 또 주권 면제를 인정했다. 이거는 앞으로 글쎄요, 재판의 방향성을 좀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 아닐까요? 이렇습니다. 이제 우선은 예를 들면 오늘 판결에 1차 판결이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주권 예. 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라라는 배상이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1차 판결 때는 지금 예. 원고단이 잠시만요. 요청을 예, 내기 잠시만요. 예.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예, 저 속보로 들어온 1심 재판 결과입니다. 자,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로 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1차와 정반대 결론이 나온 건데요. 예, 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던 법원이 2차 소송에서는 정반대 결론을 내놓은 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용수 할머니와 고 김복동 할머니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낸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하고 원고 패소로 조금 전에 판결했습니다. 예. 재판부는 국제사법재판소 판례 등을 보면은 무력 분쟁 중 외국 군대나 이에 협력하는 국가기관의 행위에 국가 면제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일본 제국의 위안부 강제 동원이 위법할 수는 있지만은 무력 분쟁 중 군사적 목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주권적 성격을 상실하진 않는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한 국가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적 관습법인 국가 면제론을 방어 논리로 삼아온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재판부는 이와 함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화해치유재단이 세워져서 피해자 상당수에게 현금 지급이 이루어졌다면서 이를 통해서 대체적인 권리 구제가 이루어진 걸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이었죠. 고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피해자 12명이 낸 1차 소송 선고에서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 면제론을 적용할 수 없다면서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일본이 항소하지 않아서 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1차 소송에 이어서 2차 소송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1차에서는 국가 주권 면제 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는데 2차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였어요. 적용을 했습니다. 지금 예. 적용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시 상태에서 이런 그 민간인 학살이라든지 성폭력에 관한 부분하고 1차 판결의 결론이란 것은 비교적 이제 식민지 상태에서 여성들을 전시가 아닌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동원됐기 때문에 예. 예. 심각한 어떤 국제적인 인권상의 범죄다라고 본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주권 면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포괄적으로 지금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상태 또는 식민지 상태 포함해가지고 예.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끝났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마치고 국가가 국교를 다시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1965년에 청구권 협정이 있었거든요. 네네. 거기서는 이제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유상 3억, 무상 2억 달러가 지급이 됐는데 네. 전체적으로 거기에 포괄됐다는 것이 이제 그 일본 측의 주장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2015년에 있었던 예. 한일 위안부 합의인데요. 여기서 지금 그 구몬이 약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56억 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1차하고 2차의 지금 온고단 속에서는 그 1억 원이라는 그런 그 화해치유재단의 그 현금을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네네. 그리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구몬 자체가 56억 원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주권 면제 원칙과 동시에 지금 화해치유재단에서 남아 있는 돈 자체가 이것을 충분히 지금 커버할 수 있는 그러니까 1차 때는 이제 예를 들면 1억 원이라고 판결했으면 12억 원이거든요. 12명이니까. 예. 지금 2차 때는 20명이 소송을 제기했고 1인당 2억 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걸 다 합치면 이제 52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56억 원이라는 현재 남은 돈으로 커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배경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에 사실 지금까지는 2015년 위안부 합의라는 것은 이건 정치적인 선언입니다. 일종의 문서가 있어가지고 양국의 외교부 장관이 사인한 게 아니거든요. 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이것을 어떤 그 조건을 구성하거나 또는 이제 권리를 제한하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이제 1차 판결의 결론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현실적으로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가 이 위안부 합의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있고 양국 정부가 그리고 거기에 있는 56억 원이라는 화해치유단의 잔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일부는 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이것으로 지금 이것을 또다시 뒤집어 가지고 주권 면제 원칙을 적용하기는 좀 쉽지 않다는 것이 이제 2차 판결의 주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추가로 또 뭐 소송을 낼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1차 어떻게 이 판결 같은 문제가 경우에는 해결될까요? 예. 일본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 주권 면제 원칙을 적용하면서 1차 판결은 확정이 됐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2차 판결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는 그동안에 피고인데 이 민사 소송이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들어오건 들어오지 않던 간에 2차 소송을 지금 항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장기화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바로 직전에 지금 이제 그 재판부의 직권으로 내린 판결이 뭐냐면 실제 일본 정부의 자산, 이제 국내에 있는 일본 정부의 자산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기 그렇죠. 때문에 예. 2차 판결에 항소를 해가지고 또다시 승소하더라도 이 판결의 승소 결과하고 국내에 있는 일본 정부의 자산을 압류해가지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과정 자체는 별개의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 쉽게 말하자면 결국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을 했지만 네. 현실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자산을 압류해가지고 현금화해가지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그 과정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약간 그 말하자면 그 결론이 상반된 예. 그런 과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번 2차 소송의 판결 내용이 이제 실제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좀 살펴본 것 같고요. 더 크게는 올해 초에 그러니까 1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타난 한일 위안부 합의가 국가적인 합의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그게 좀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들었고 1월 8일 날 판결이 나온 다음에 직후 한국 외교부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2015년 12월에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임을 상기하며라는 표현이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로서는 뭐 박근혜 정부가 탄핵당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그 자체는 양국 정부가 맺은 일종의 합의다라고 보는 거죠. 예, 예. 근데 그건 이제 구두상이기 때문에 문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 내 재판소에서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봤지만 예. 적어도 정부 간 합의라는 것을 인정을 했고 거기에 따른 화해치유재단에서 지급된 그 말하자면 보상금에 대해서는 그게 현실적인 가치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 따라서 이제 이 나머지 남은 금원 56억 원하고 한국 정부가 지금 그 양성평등기금으로 지금 설정한 103억 원이 있습니다. 이 돈 약 60억 원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쟁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좀 약간 좀 그 1차 판결은 상당히 명쾌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인정한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것은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거듭해서
말하자면 부인해왔던 그렇죠. 겁니다. 예. 그걸 최종적으로 확정을 한 건데 지금 2차 판결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음으로써 이에 대한 해석이 앞으로 항소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예. 최종적인 결론이 어떻게 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오늘 이 재판정에 이용수 할머니도 직접 이제 출석을 했다고 하는데 원하는 그런 법적 판단은 얻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사실 이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일본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 뭐 이런 입장만 계속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번 판결에 대해서 혹시나 뭐 일본 정부가 입장을 밝히거나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본 정부는 기본적으로는 그 판결을 존중한다는 정도로만 나오고 아니면 이제 이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도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재판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네. 이거 주권면제 원칙이 국제법의 기본적인 어떤 상식이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왜 피고로서 다른 국가의 법정에 서야 되느냐 이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네. 코멘트 자체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지금 이용수 할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ICJ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기 네네. 때문에 이용수 할머니 측으로 봐서는 국내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보상할 그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고 또 국내적으로도 이걸 구제할 피해자를 구제할 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수단이 제약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일본 정부의 그런 과거의 법적 책임 또는 전쟁의 범죄가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2년 또는 3년에 걸친 국제 법정에서 이것을 72일을 가리자는 것이 이제 그 이용수 할머니 입장이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또 입장문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